약간 녹화를 좀 하면서 좀 얘기를 해보면은, 자, 지난번에 몇 번까지 봤었냐 보면은, 우리 22번이요. 맞다. 이게 다른 시험이었지, 참. 22번 문제 볼 차례 맞네. 22번으로 바로 넘어가서 내용을 좀 보십시다. 그 전에 백지노트 그 정리하던 거에서 혹시 질문거리 있으면은. 응. 자, 그러면은 25년 10월 거에 백지노트 정리하던 거에서 질문을 좀 받아보십시다. 지난번에 22번의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간다 그래가지고 22번 내용은 오늘날의 시험과학에서는 결과가 의미 없다는 걸 알아도 일단은 실험 자체를 해볼 만한 가치는 있다고 인정을 한다. 저번에 했던 35번인데 35번. 어떻게 요약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35번 요약을 좀 봅시다. 일단은 한글 좀 보면서 보자고. 물리학에서 사용하는 단위들, 피트, 미터, 뭐 이런 거를 쓴대. 근데 어쨌거나 편의상 이유로 뭐 아무거나 선택을 해도 되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도 물리적 원칙이 바뀌는 건 아니라고. 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물리학에선, 근데 사실은 그냥 과학이라고 봐도 돼. 과학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쓰는 단어를 아무거나 갖다, 일상생활에서 쓰는 용어들, 그러니까 측정, 척도들을 아무거나 갖다 써도 돼. 왜냐하면 그렇다고 과학적 측정 방식, 측정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거든. 요렇게 나는 정리해도 될 것 같아. 어차피 측정값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니까는 아무리 뭐 과학이라고 해도 그냥 아무 척도나 갖다 써도 사실은 별 문제는 없다. 미터법을 쓰던 인치법을 쓰던. 아니야, 그러지 마세요. 제발 부탁이니 그러지 마세요. 빌어먹을 인치법 좀 제발 좀 갖다 버리세요. 이거 우주선까지 떨어뜨렸다니까 이것들이 이짓거리 하다가. 나라 사람들이 멍청해서 그랬겠어. 뭐 이게 그러니까 미터법하고 인치법을 막 서로 막 변환을 하잖아. 이게 소수점 6자리 7자리까지 막 안 나뉘질 않아. 그래가지고 나사에서 쓰는 미국의 나사 그거 얘기 아니라 그 나사에서 우주선 만들 때 거기 들어가는 나사 볼트 있잖아, 볼트. 그 볼트의 규격을 미터법으로 안 쓰고 인치법으로 쓰는 바람에 0.0 몇 미리가 틀어졌던 거야. 그것 때문에 우주선이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아무 척도나 쓰지 마세요. 소수점 12자리까지 쓸 거 아니라 그러면은.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에서는 임의적인 거 써도 된대. 일단 내용은 그래, 내용은. 그리고 저 39번 39번. 자, 38번, 39번. 폐기라고 했는데 이게 뭐에 대한 폐기를 말하는 건지가 문제야. 이거 뭐에 대한 폐기라고 했을까? 이거 사실은 웨이스트, 폐기라는 말이 좋은 번역은 아닌 것 같아. 엄밀히 말하면 이게 폐기라는 게 남은 거? 응? 남은 거일 수도 있겠지만은 왜 저번에 아이폰 얘기 좀 들었었지? 아이폰 같은 경우에 아이폰 얘기를 좀 들었었는데 아이폰 같은 경우에 일부러 몇 년 지나면 못 쓰게 만들어 버린다고. 네. 그런 물건들을 이제 폐기를 위해서 만들어진 물건 이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 그러니까는 억지로 일부러 수명을 낮추는 물건, 이거를 폐기라고 대표적으로 표현한 것 같아. 자, 그러면 이 글은 쓰레기에 대한 얘기인가? 그럼 이 글은 뭐에 대한 얘기였는지 기억나심? 수요. 그 폐기 관련해가지고 이게 폐기가 수요를 어쩌고저쩌고 뭐 이게 어쩌고저쩌고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핵심은 얘야. 서비스로서의 상품.
이거하고 서비스로서의 상품의 관계가 뭘까? 이렇게 정리하자. 한마디로. 자, 어휴, 글이 읽다 보니까 아래 뭐 이게 빈칸도 별로 없네. 대여 얘기한 거야, 이 글은. 임대용. 판매가 아닌 대여용으로 상품을 만들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다고? 수요가 높아졌다. 아니야. 폐기랑 관련이 있다니까. 안 와도 된다. 일부러 상품의 수명을 줄이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고. 의도적 폐기를 목적으로 하는 제품들을 안 만들어도 되게 됐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판매용으로 만들 때는 사람들이 빨리 새 상품을 또 사야 돼. 그러니까 일부러 수명을 정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폰 같은 거 5년 지나면 못 쓰게 만들어버린다고. 아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안 되는 건 기본이고 잘 돌아가던 프로그램도 못 돌아가게 막아버렸다니까? 그래서 애플한테 열받아서 요즘 애플 물건 안 산다고. 뭐 어쨌거나 간에. 근데 만약에 아이폰을 판매가 아니라 대여 형태로 바꾼다고 해보자고. 임대. 매달 임대료를 내고 빌린다고 치자고. 그러면은 일부러 아이폰을 폐기하게 만들까? 아니지. 왜? 빌린 다음에 새 제품으로 바꾸지 않고 계속 쓰면 쓸수록, 오래 쓰면 쓸수록 회사엔 더 이익이야. 내가 핸드폰에는 잘 안 그렇지만은 이런 거를 대표적으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번에 얘기했던 정수기. 얼마 전에 정수기 바꿨는데 그 20몇 년 써서 바꿨다니까? 그럼 회사는 손해본 거냐고. 아니야, 손해 안 봤어. 오히려 회사는 더 큰 이득을 봤어. 왜? 관리비는 받잖아. 매달 관리비 뭐 3만원씩, 2만원, 3만원씩 받아갔다고. 옛날 거다 보니까 관리비 비싸게 안 받았어. 2만원, 3만원씩 받아갔다고. 근데 오래 쓰니까 신제품으로 교체는 또 안 해요. 그러니까 옛날 제품 팔고서는 관리만 해주면 돈은 꼬박꼬박 들어오잖아. 그 회사 훨씬 이득이지. 그런 서비스로 바뀌어가고 있다고. 그래서 판매용 제품이 아닌 서비스용 제품으로 시장이 바뀌면 굳이 제품을 튼튼하게 만들어도 된다. 그 얘기야 이거. 자, 마지막에서 했던 서비스로서의 상품, 요게 핵심 내용이야. 그러니까는 뭐 폐기가 수요를 촉진하는데 필수적인 생각이라는 지지했던 사람들, 그 애플의 팀쿡 빌어먹을 양반. 스티브 잡스 있을 때도 좀 뭔가 문제가 있었지만은 애플의 팀쿡으로 바뀐 이유는 디자인대로 꾸리고 상품 수명이 절반으로 줄어들었거든? 뭐 어쨌거나 간에. 그래, 그랬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수리와 재제조를 통해 폐기의 제거를 우선시하는 것이 이런 창출한다는 걸 깨닫는데 실패했다. 못 깨달았다? 아니, 그러니까는 한번 팔고서는 계속 수리를 해주거나 아니면은 뭐 필터 갈아주거나 그런 것만 한다 그러면은 오히려 다른 종류의 수요를 창출해낼 수 있다는 거를 깨닫지 못했다.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생각이 짧았더라. 빨리 물건 팔고 빨리 망가지게 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생각이 짧았다. 라는 얘기하고 있는 거야. 예, 그래서 소유권의 이전 얘기가 나온 게 임대용 제품.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거야. 판매가 아닌 대여용, 임대용으로 상품 만드니까는 오래 써도 되는 물건을 만들게 됐다. 예. 좀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심? 내용은? 또 뭐 있을까? 된 것 같아요. 요 정도쯤? 자, 그래요. 그러면은 요거에 대한 10월달 거에 2025년 거에 대한 설명은 좀 넘어가고, 자, 그러면은 다시 23년 10월 걸로 돌아가 보면은 11월인가? 뭐 여튼간에 22번. 자, 많은 역사가들은 지적을 해오고 있대.
포인트가 뭘 지시하다라는 단어여가지고 그래서 전치사 to를 써. 중요성을 정확한 시간 측정에 서양의 경제 진보에 있어서 시간 측정이라는 게 서양의 경제 진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했다고. 맞습니다. 프랑스 역사가인 자크르고는 불렀대. 자, 보면은 the birth 어쩌고저쩌고도 있지만은 뒤에 a turning point 어쩌고저쩌고가 있어. 어가 나왔지? 여기서 끊어진 거야. 명사 덩어리 앞에 쓰는 거니까. 자, 그러니까는 공적인 기계적 시계의 탄생이 서양 사회의 터닝 포인트였다고 불렀다. 예, 맞습니다. 기계적 시계,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차고 다니는 손목 시계 같은 거일 수도 있고, 집에 있는 괴종 시계 같은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한참 거슬러 올라가서 1400년 그때쯤 썼던 교회에 있던 교회 종탑에 있던 시계일 수도 있고, 어쨌거나 간에 그 시계가 생기면서 서양 문화가 참 많이 바뀌었다고. 자, 중세 후반까지 그러면은 중세시대 후반에 생겼던 그 얘기하는 거겠네. 교회 종탑. 사람들은 해시계 아니면 물시계를 가졌는데 그것은 어떠한 의미 있는 역할도 하지를 못했다. 계속적인 거예요? 심표직구 위치는 계속적인 용법이라서 그런데 그것은 정도로 해석하면 거의 다 맞아. 그것이 가리키는 말은 앞에 있는 선행사일 수도 있고 앞문장 전체일 수도 있겠지만 그냥 그런데 그것이라고 해석하면 대체로 다 맞아. 그런데 그것은 그냥 다른 문장이야. 네. 어쨌거나 간에 해시계나 물시계 같은 거는 비즈니스에 있어서는 의미 있는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다고. 예, 맞습니다. 아니 물시계 들고 다닐 거예요? 해시계 들고 다니면서 어디서 지금 시간을 측정한다고 치자. 아이, 어디 기준으로 삼을 건데? 여튼간에 물시계는 막 흔들려가지고 도움도 안 되고. 자, 그러니까는 시장의 오프닝과 액티비티즈는 자, 근데 어디까지가 동사일려나? 일단 스타트는 동사라고 치고 typically 다음에 and라는 동사가 또 있네. 그렇다는 건 and 다음에 and를 2번으로 삼고 start는 1번으로 삼아 봅시다.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시장의 오프닝과 활동들은 시장이 여는 것과 활동들. 근데 해 뜨면서 시작하는. 해가 뜰 때 시장 연다고. 그리고 전형적으로 갖는 거야. 정오에. 언제? 태양이 맨 꼭대기에 있을 때. 그랬대. 그러니까 시계가 없던 아니면 해시계, 물시계 쓰던 시절에는 그냥 해 뜨면 장 열리고, 해 지면 장이 닫는 게 아니라 정오가 되면 장을 닫아버렸다고. 그 얘기는 좀 나중에 기회 되면 하도록 합시다. 도대체 왜 이렇게 일찍 됐는지는. 중세 시대는 근데 그게 당연했어. 그래야 돼. 법이에요? 아니 법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활 패턴을 생각해보면 당연해. 빨리 자요? 빨리 그것도 있고 빨리 자는 것도 있고. 일단은 해가 정오에 올라오면은 덥기도 하거니와 여름엔 덥기도 하거니와 이때 당시에는 신선 상품 같은 거를 시장에서 주로 사고 팔았다고. 금방 상해. 냉장고 없어. 오래 못 팔아. 빨리 팔고. 그러니까 물건을 사려는 사람들은 얼른 아침에 가서 사오고 그리고 나서 집에서 오후 되면 집에서 딴 일 해야 돼. 하루 종일 음식만 하고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사람들 농사도 져야 되거든. 그러니까 오후에 농사 짓고 아침에 이런저런 거 집안일 하고 그런 게 일상적이었지. 사람들 생활 패턴이 그래가지고 시장은 아침에 주로 열렸어. 우리는 안 그래. 한국하고는 사정이 좀 많이 달라. 하지만 첫 번째 공적의 대중기계 시계, 여기서 클락이라고 했잖아. 클락이면은 저런 식으로 벽시계 같은 계열을 클락이라 그래. 워치는 손목시계 계열이잖아. 자, 그러니까 첫 번째
공공시계가 도입되고 퍼지면서 유럽 도시들 전체에 퍼졌을 때 시장의 시간은 세팅되었다. hour stroke에 의해서. 이거를 왜 스트라이크, 그러니까 스트로크라고 했냐면은 종을 쳤거든. 땡땡땡. 1시간에 한 번씩 종을 쳤거든. 그러니까 뭐 이때는 이제 시간 알기 쉽지. 교회에서 종 치면 12번 울리면은 그건가 보다, 뭐 저건가 보다 라고 생각했지.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의 시간에 대한 개념이 바뀌기 시작한 거야. 이거 해가 중천에 떴으면 이제 집에 가야지, 이게 아니라 시계 12번 쳤으면은 점심시간 되었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정확하게 일하는 시간 같은 것도 계산할 수 있게 됐고, 사실은 여기는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일하는 노동자들 월급 주는 거, 일당 주는 거. 그 일당을 시급으로 계산할 수 있게 됐거든. 그전에는 그냥 하루 종일 일하고 말았어. 근데 뭐 어쨌거나 간에 공적인 시계는 그러므로 크게 기여했다. 그리고 공공시계는 주로 원래 어디서 왜 생긴 거냐 하면은 교회에서 수도승들이 예배 시간 표시하려고 만든 거긴 해. 초창기는 되게 좀 심각하게 수동이어가지고 끝매달아가지고 위에서 끈을 추달아가지고 추가 쭈르륵 내려오는 그 속도를 가지고서는 그 시계를 울리고 그랬었거든. 그러니까 아침에 해 뜰 때 다시 시계를 딱 감아야 돼. 뭐 어쨌거나 간에 어쨌거나 그래도 기여는 했대. 대중의 삶과 일에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시간에 대한 컨셉을. 자, 근데 어떤 시간에 대한 컨셉이냐 하면은 쉬웠대. 모두가 이해하기 쉬운. 이것만큼 이해하기 쉬운 게 어디 있어. 12번 치면 12시인가 보다 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시간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됐다고. 그러므로 인턴 결과적으로인지 아니면 차례차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결과적으로일 거야. 이것은 결과적으로 도와주었다. facilitate 무슨 뜻? 시설 교육. 시설에 관련된 일만 맞거든. facility가 시설이야. 근데 이거는 동사형이지 원활하게 하다란 뜻이야. 자, 동사가 2번 나온 이유 help 다음에 facilitate? 그냥 facilitate가 목적어야. 그냥 얘 그냥 삼형식 동사야. help는 전에 얘기하지 않았었나? help는 영어의 모든 문법을 다 무시해. 그래가지고 동사 원형도 그냥 목적으로 받아버려. 여튼간에 이것이 거래와 커머스, 상업을 원활하게 하는 것을 도왔다. 특히 상업 쪽에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됐지. 이제 상인들이 어느 시간을 봐가지고 어디서 어느 마을까지 갈 때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그런 거를 계산해가지고 이제 하루에 여기서만 팔고 그게 다가 아니라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면서 팔 수 있게 됐으니까. 상호작용과 트랜잭션. 아니야, 이거 일상생활에서 되게 많이 쓰니까 알아놓으세요. 거래야. 트랜스, 여기서 저기로. 액션, 행동인데 그냥 여기서 저기로의 행동, 이걸 거래라고 얘들은 표시를 해. 상호작용과 거래, 그러니까는 consumer, 소비자, retailer, 이거 소매상, 그리고 wholesaler. 맞아. 알아놓으면은 쓸 때 참 많은 단어입니다. 근데 솔직히 between이 맞냐 하면은 좀 미묘하긴 해. between은 원래 둘 사이잖아. 근데 실제 거래는 둘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니까는 이렇게 얘기하긴 했는데 사실은 어멍이 낫지, between보다는. 어멍은 셋 이상 사이, between은 둘 사이니까. 근데 실제 거래는 둘 사이에서 하니까 그냥 막 써버린 거야. 어쨌거나 간에 뭐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의 상호적인과 거래는 덜 irregular하게 되었다. 비정기적이게 되었다. 덜 비정기적이라는 거는 이제 정기적으로 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고. 시간을 알 수 있으니까. 중요한 타운 미팅, 마을 회의가 따라오기 시작했다. 시계의 페이스, 속도를.
예, allowing, 허용하면서, 근데 하게 하면서야. 그냥 사람들이 더 잘 계획을 짜게 하면서 그들의 시간을. 자, 그리고 allocate가 2번이면은 플랜이 1번이겠네? 시간 계획을 더 잘 짜게 하고,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자원을 할당하게, allocate 할당하다? 할당하게 하면서, 라네. 네, 여기다가 써버리면 헷갈리겠다. 할당하다. 로케이트가 위치라서 그래. 위치시키다. A는 별 뜻 없어. 그냥 강조하는 말이야. 자, 어쨌거나 간에 그래서 뭐 답이야 당연히 1번일 거야. 그냥 이거는 무슨 뭐 주제문 같은 거는 별로 없을 것 같고 그냥 내용이 쭉 이어지는 스토리가 있는 거라고 봐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 응? 골드만? 골드만삭스의 그 골드만? 아, 아니네. 쇼핑카트 발명했던 그 양반 그 골드만이네. 뭐 여튼간에 실반 골드만은 쇼핑카트를 발명했대. 그리고 도입했대, 그것을. 언제? 그의 가게에 1937년도에. 옛날에 뭐지 다큐멘터리에서 봤던 것 같은데 이 얘기. 뭐 하여간 훌륭한 장비였대. 또 어떤 훌륭한 장비냐면은 쉽게 만드는 소비자들이 사는 걸 쉽게 만드는 to buy가 이 자리에 들어가는 가 목적어 구문이겠습니다. O 형식의 목적어 자리에는 절대로 to 부정사를 못 쓰는 관계로 무조건 가 목적어 쓰셔야 됩니다. 이거 목적격 보어 자리가 to 부정사 전용이라서 그래. 그리고 이런 식의 가주어나 가목적어에는 요 for 어쩌고저쩌고 to 부정사라는 의미상조도 참 많이 쓰는 편이야. 어쨌거나 쇼핑카트라는 거는 하여간 아니 쇼핑카트 도입하면서 뭐가 좋아? 왜 도입했을까 이거? 여기 때문에 단순 편리한 게 아니야. 그전에 뭔 문제가 있었길래? 쇼핑카트 없던 시절엔 뭐가 있었길래? 뭐긴 뭐 쇼핑 바구니지. 그 바구니 플라스틱으로 된 것도 이 시절에 있었고, 그리고 플라스틱보다는 이제 나무로 된 바구니들이 있었어. 그거 무겁기도 하고, 그리고 쇼핑카트 끌고 다닐 때하고 바구니 들고 다닐 때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 사는 양이 다르지. 쇼핑카트는 이만큼 담아오잖아. 그 얘기 하는 거야. 그것 때문에 시대의 발명품이라고 불렸어. 사실 진짜 별거 아닌 발명품이잖아, 진짜. 말 그대로 그냥 밖에 달아서 돌려고 끌고 다니는 건데, 뭐. 그런 장비야. 뭐, 고대 시절부터 이미 있던 거였는데. 근데 그거를 마트에 들여놨다는 게 대단한 거였지. 어쨌거나, as much as they wanted, 원하는 만큼. 근데, 지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요청하는 거 없이. 그치. 이때만큼을 바구니에 들고 다닐 것 같으면은, 남편 불러야지. 사실은 이때 당시도 그게 남편의 일이긴 했는데, 아니야, 솔직히 남편들은 쇼핑할 때 잘 안 따라갔어. 1930년대잖아. 어쨌거나, 여자들이 쇼핑하기 너무 좋게 만들어 놓은, 좋게 환경을 바꿔준 게 이 카트였어. 1937년쯤 되면은, 이미 사람들이 자동차 갖고 다니거든? 자동차에 싣기만 하면 됐지, 뭐. 여튼 간에, 하지만, 골드만은 발견했다, 대절을. 자, in spite of 이거 무슨 뜻? in spite of 전치사. despite 하고 같은 말. 불구하고 뭐뭐에도 불구하고. 근데 초창기에 망했었다고. 초창기에 별로 효과가 없었대. 하지만 골드만이 발견했대. 반복된 광고와 설명에도 불구하고 그가 도대체 설득을 할 수가 없었대. 쇼퍼들이 카트가 휠카트야? 바퀴 달린 카트를 사용하게 설득할 수가 없었대. 남자들은 릴럭턴트 했다고. 릴럭턴트? 주저하는. 이거 서양에서, 특히 미국을 위시하는 서양에서 이거 진짜 심해.
그 뭐랄까 그 마초이즘? 아니 남자는 그거 되게 싫어했대. 남자 카트 있는 거 싫어했대. 왜? 걔네들 생각에 어피어 위크 할까봐. 어피어 이거 이형식입니다. 보이다야 나타나다 아니야. 씀하고 같은 뜻이야. 약해 보일까봐. 응, 그치. 아이 돌돌 끌고 다니까 아이 남자가 힘도 없어가지고 저것도 못더라 뭐 이럴까봐. 만약에 걔네들이 그러한 카트를 밀면 그들의 쇼핑을 캐리하는 것 대신에 카트 밀고 있으면은 에이 저런 약골 뭐 이런 소리 들을까봐 여자들은 건드리지도 않았대. 왜냐하면은 카트가 리마인드 했거든, 상기시켰거든, 뭐해? 베이비 캐리지를 유모차는 있었던 거야 이미. 아니 유모차 진짜 옛날에 만들었거든. 언제 만들었는지도 모르겠어 이건. 아 유모차 끌고 다니는 것 같아가지고 생각 많이 진짜 건드리기 싫었대. 꼴도 보기 싫었대. 오로지 쇼퍼들 중에서 few elderly 쇼퍼 뿐이었대. 노인들만. 그걸 사용하는 건 노인들 뿐이었다. 자, 이거 시험에 나올 가능성 매우 높은 문법이네. 이거 무슨 문법? 아니, 주격관계 대명사기는 한데. 그치, 강조구문이야. 강조구문에 이 후자리 있잖아. 일반적으로 that을 많이 보겠지만은 그냥 관계사면 뭐든지 들어가도 돼. 그러니까는 그걸 사용하는 건 오로지 노인 쇼퍼들 뿐이었다. 이거 강조구문. 학교 시험에 나오기 무지 좋습니다. 네, 그것이 강조구문 사이엔 조건 같은 게 있어요? 아, 있어. 강조구문의 후, 앞에 후나 이거 이 자리에 대 써도 돼? 후던 대시던 간에 강조구문의 이 녀석은 관계사를 쓰게 돼 있어. 그런 관계로 실제로 문법적으로는 이 후절이 이 자리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few elderly shopper 이거 꾸며주게 돼 있어. 하지만 해석은 who used them을 주어로 해석하는 게 속편하긴 할 거야. 그거 썼던 거는 노인뿐이었다 라고 해석은 그렇게 하는데 문법적으로는 아니야. 그러면은 이게 주로 뭘로 나오냐 하면은 가주어 구문 하고의 차이로 나오거든. 가주어 구문의 뒤에 대절은 정체가 뭘까? 가주어 뒤에. 가주어 구문 뒤에도 대절 쓰잖아. 이디저 어쩌고저쩌고 대절. 네. 이거랑 구분해서 많이 나오거든. 다음 중 제시된 문법이 다른 용도가 다른 것은 무엇인가? 용법이 다른 것은 무엇인가? 이런 문제로 낼 거야. 문장 딱 하나 주고서는 아니면은 윗문장 딱 하나, 윗문장 요 문장 밑줄 딱 쳐놓고서는 1, 2, 3, 4, 5번에 이리저 어쩌고저쩌고 대절, 이리저 어쩌고저쩌고 후 어쩌고저쩌고 뭐 요렇게 쓰면서 다음 중 용도가 같은 것은 무엇일까? 혹은 다른 것은 무엇일까? 뭐 이렇게 물어볼 가능성이 무지 높아. 뭔 차이냐 하면은 자 다시 강조 구문에서 뒷부분에 후절이든 대절이든 얘네들은 무슨 절이냐면은 관계사절이라 그랬어. 문법적으로는 앞에 있는 명사 꾸며줘. 그래가지고 이디즈 어쩌고저쩌고 명사 대절 요렇게 나오게 돼 있어. 요 앞에 바로 꾸밀 받을 수 있는 명사가 필요해. 이 명사 선행사가 있어야 돼. 부사일 수는 있지만은 그 부사조차도 명사 겸 부사야. 어쨌거나 관계사니까 당연히 앞에 꾸며줄 명사는 필요해. 가주어 구문의 뒷부분에 있는 대절은 명사절입니다. 주어 자리에 들어가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주어야. 자, 이건 무슨 말인지 예를 좀 들어보면은 It is not recommended 이렇게 써보십시다. 그리고 fault까지 좀 그렇고 차라리 it is not my business 딴 말로 바꾸자.
It's not my 브라더라고 하자. 자, 이렇게 써보십시다. 이 두 개의 문법은 뭐가 다르냐고. 자, 윗부분 대절 주어. 가주어일까 강조구문일까? 가주어. 가주어 구문이야. 왜? 대절이 명사절일까 아니면은 관계사절일까? 명사절. 명사절이야. 이게 가주어 구문입니다. 자, 아래쪽은 그러면은 강조. 강조 구문이야. 그러니까 위쪽은 우리가 그 선 넘는 거는 추천되지 않는다 라고 써 있어. 아래쪽은 그 선 넘은 거는 내 동생이 아니다. 자, 이거 다시 얘기하지만은 가주어 구문은 관계사절이야. 관계 대명사건, 관계 부사건 상관없고, 그리고 사실은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만이 아니라 여기 동격에 냈어도 돼. 네, 뭐 그리고 또 하나, 아래 이 that 있잖아. 딴 말로 바꿔도 돼. 후로 바꿔도 돼. 명사절은 딴 걸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명사절 접속사 10개는 의미가 다 달라. 자, 그러면은 이거 하나만 더 써봅시다. 자, 이렇게 써보자고. 이거 명사절일까 관계사절일까? It is not recommended or told. 명사절. 그러면은 가주어 구문일까 강조 구문일까? 가주어. 가주어 구문이야. 네가 말한 건 추천되지 않는다. 물론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진 않아. 왜냐하면은 왓절은 가주어 구문으로 굳이 적질 않아. 왓절은 그냥 깡주어 자리에 들어가는 걸 진짜 좋아해. What you told is not recommended로 바로 적어버려. 하지만은 이렇게 적어도 틀린 건 아니야. 잘 쓰진 않지만 틀린 건 아니야. 어쨌거나 간에 강조 구문하고 가주어 구문의 가장 큰 차이는 요 that 혹은 뭐 다른 뭐 걸 쓸 수 있겠지만은 아까 위에서 후가 쓰였잖아. 그 녀석의 문법적 요소가 달라. 그리고 가주어 구문은 it is 형용사 대절, it is 형용사 어쩌고저쩌고 대절 이렇게 나올 거고, 요 사이에 뭐 이것저것 막 들어가도 돼. 그리고 관계사절은 it is 어쩌고저쩌고 명사 대절 로 무조건 써야 되는 게, 어쩔 수 없는 게 이 대신 관계사니까 앞에 일단 무조건 선행사는 있어야 돼. 그래서요. 자, 그리고 관계사절에는 영어에 의문사 7개 중에서 관계사를 못 쓰는 놈이 하나 있었어. when, where, why, how, what, which, who, what, which, who, when, where, why, how 중에서 관계사를 못 쓰는 놈이 하나 있었어. how 관계사로 쓰죠. 관계부사. what 못 씁니다. what은 관계사로 못 써. what은 관계사 아니야. 뭐 선행사 더싱을 포함한 뭐 더싱 위치를 줄인 관계사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거 아니야. 예, 문법책에 도대체 왜 그딴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지 나는 잘 모르겠는데,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더싱 위치하고 비슷할 수도 있고 안 비슷할 수도 있고 그건 모르겠는데, 우연히 비슷할 수는 있겠지만은 더싱 위치의 줄임말이 what인 건 아니야. 우연히 비슷하다고 해도 의미가 달랐던 미묘하게. 뭐 어쨌거나 간에, 그러니까는 강조 구문에는 what은 절대로 못 씁니다. what 말고 다른 건 다 써도 돼. 자, 다시 올라가서 요 얘기만 하고 잠깐 좀 쉬었다 하십시다. 자, 하여간 그러니까는 뒤에서 보면은 처음에 쇼핑카트 들여놨을 때 사람들이 쓰질 않았대. 남자는 뭐 때문에 안 썼어? 맞춰.
약해 보일까봐, 쫄보로 보일까봐 안 썼고, 여자는? 베이비 그 유모차 유모차처럼 생겨가지고 트라우마 때문에 잘 안 썼다고. 유모차 밀고 다니는 게 뭐 트라우마까지일지는 모르겠지만은, 애 키울 때 좀 힘드니까. 그런 거겠지. 그래가지고 노인네들만 사용했대. 그래서 그게 카트를 이거 훨씬 매스파? 훨씬 덜 매력적으로 만들었다. Majority of the shopper에게. 쇼퍼들의 대다수에게 훨씬 덜 매력적으로 만들었다. 뭔 얘기? 카트 끌고 다니면, 야, 노인네냐? 뭐 이랬다고! 그때, 골드만은 hit up the idea. hit on the idea. 요거 무슨 뜻? 말 그대로? 떠올리다. 아이디어를 떠올리다를 요렇게 써. 아이디어를 갑자기 떠올리는 건 hit on the idea. 근데 hit upon으로 써도 돼. on하고 upon은 같은 말이야. 어쨌거나 그때 골드만이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그는 고용했다. 여러 모델들, 남자, 여자를. 그리고 of different ages. 그러니까 온갖 나이들에. different 다른 나이로 해석하기보다는 온갖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 특히 many different일 때는 거의 대부분 온갖이야. 많은 다른 게 아니야. 그러니까 온갖 나이들의 사람들을 고용해서 and 다음에 asked가 1번, hired가 1번, hired가 2번 뭐 이렇게 됐네. ask가 2번, hired가 1번. 그러니까 이런저런 사람들을 고용해서 그들에게 카트를 휠 해달라고, 밀어달라고, 굴려달라고, 가게에서 카트를 밀고서 휠이 1번, 숍이 2번이겠네? 쇼핑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돈 주고 가짜 쇼퍼를 고용해버린 거야, 이거. 그 중에서도 특히, 보기 좋은 사람들, 모델들한테. 한 젊은 여성 인플로이. 고용된 직원. 직원. 스펠링 조심하세요. 이 알로 쓰면 안 돼요. 반대야. 입구 근처에 서 있는 한 젊은 여성 직원이 말한대. 정기적으로 오는 쇼퍼들에게, 아니면 일반적 쇼퍼들한테, 정기적인지 일반적인지는 뭐 크게 다르진 않아, 이거. 저것 봐. 저것 보쇼. 다들 카트 쓰고 있잖아. Why don't you? 넌 한번 써보는 게 어때? 라고 그냥 권유할 때 쓰는 말이기도 하지요. 넌 왜 안 하는데? 라고 따지는 건 아니야. 한번 써보실라고? 뭐 이랬대. 그게 터닝 포인트였다. 몇몇의 쉴이, 바람잡이가 쉴인데 이거 안 외워도 돼. 이건 수능 때 나와도, 아래 표시해줄 거야. 나는 본의치 않게 알고 있는데, 일상생활에서 들을 일 좀 있어. 이 바람잡이란 말이. 좋은 뜻을 안 쓰는 말이야. 그러니까는, 양놈들하고 생활하다 보면은 좀 들을 일이 좀 있긴 한데, 그거 아니면은 뭐, 그래. 자, 어쨌거나, 바람잡이 몇 놈이, disguised. 자, 이거 disguise 이거 동사일까 아닐까? 아니고. 동사 아니야. 뭐 보면 알 수 있다고? 내가 아까 네모 치려고 딱 그러다가 괄호 치려고 하다가 잠깐 멈칫한 게 그냥 물어보려고 그랬거든. 뭘 보면 이게 동사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지. 타동사 뒤 전치사는 수동태. 이거 외우세요. 그냥 쓸 일이 진짜 많아. 지금 이거야. 뒤에 as 있잖아, as. 이게 뒤에 as 뭐 2번 나온 게 아닌 이상은 그냥 누가 봐도 전치사거든. 아니 뭐 전치사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마치 뭐뭐로써, 그러니까는 뭐 동사일 수도 있겠지만은, 자, 일단은 accomplished. 여기 동사 또 있네. 자, 그럼 accomplissed는 동사가 맞냐는 거야. 얘는 동사 맞을 수밖에 없어. 왜? 뒤에 목적어인 왓절이 있잖아. 자, 그렇다는 거는 이럴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지금으로서는. 그러니까는 일반적 쇼퍼로 디스가이즈 가장한 몇몇 바람잡이들이 쉽게 달성했다. 뭘 달성했냐 하면은 로직과 익스플레네이션과 어드버티스먼트가 페일했던 투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논리, 설명, 광고들이 하는 거를 실패했던 것을 그냥 바람잡이 몇몇이 해냈다. 몇 주 이내에
쇼퍼들은 레딜리하게 그 카트들을 어셉트했다. 레딜리 무슨 뜻일까? 이거 자주 나오는데 학생들이 자주 헷갈리더라고. 준비에 관련돼 있는 말일까 아닐까? 아마 아니니까 물어봤겠지. 그럼 무슨 뜻일까? 일단 그러면 좋은 뜻일까 나쁜 뜻일까? 좋은데? 좋은 뜻이야. 뭐 굳이 따진다면 손쉽게 순조롭게 뭐 기꺼이 뭐 이런 뜻이거든? 손쉽게 보다는 요 뜻도 많이 써. 그러니까는 뭔가 좋은 뜻이야. 쉽게 기꺼이. 이거 일상생활에서 얘도 볼 일이 무지 많은데 어디서 주로 보이냐면 광고에서 되게 자주 보여. 손쉽게 뭐 할 수 있는 이렇게 그 카트들을 손쉽게 받아들였다. 기꺼이 받아들였다. 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주제가 답이 뭘까? 레이아웃이 뭐예요? 레이아웃 배치. 가게에서 레이아웃이면 상품 어디다 놔둘까? 뭐 이를테면 애기들이 좋아하는 상품은 그 계산대 앞에 놔둔다던가 그런 식의. PR behavior 1번인가요? 맞아, 1번이야. peer, 동료. 근데 꼭 이게 동료라기보다는 그냥 옆에 있는 사람. 행동의, 동료 행동의 설득력. 자, 2번은 고객들이 덜 쇼핑하게 만드는 걸 돕는 수단. 뭔 소리야? 자, 3번. 소매점에서, 리테일 자체는 소매점이기도 해. 소매점에서 쓰레기를 줄이는 혁신적 방법. 4번. 물질주의를 지지하기 위한 인간의 숨겨진 본능. 숨겨진 본질. 자, 5번. 가게 물건 배치의 중요성. 고객의 필요성에 기반을 둔. 이라고 하네. 여튼 답은 1번일 거야. 잠깐만 쉬었다가 뭐 24번 한번 보지 뭐. 자, 계속 한번 보면은 in response. 자, 뭐뭐에 대한 응답으로. 자, 뭐에 대한 응답이냐면 인간 같은 human like 인간 같은 돌보미 로봇에 대한 응답으로 대답으로 뭐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비평가들은 might charge 할지도 모른다. might 뭐뭐 할지도 모르는데 가능성 무지 낮은 거야 이거. 대절 이하라고 차지 할지도 모른다. 차지가 뭔지 모르겠어 이게. 뭐 기소할 때 차지일지 단순 그냥 비판하는 거일지 뭐 비판일 수도 있겠고 뭐 충분하다도 됩니다. 인간과 로봇의 상호작용이 만들어낸다. 모럴 해저드 도덕적 해이라고 하지요. 디멘티어 페이션트에 있어서 디멘시아 요거? 아래 나오네. 치매라고. 사실은 치매가 아니라 기억상실에 가깝거든. 그래서 게임 이름 제목 같은 걸로도 종종 나와. 기억상실 환자들에게 있어서, 기억소실 환자들에게 있어서 도덕적 해이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만약에 디셉션, 만약에 심지어 속임수가 때때로 허용될지는 몰라도, 이지가 동사가 아니네. 이지 얼라우드까지가 동사네. 때때로 허용될지는 몰라도. 근데 그것이 가치 있는 목표로서의 역할을 할지라도 치매 환자들은 좀 속일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네. 그것이 허용되어야 할까? 취약한 사용자들에게 있어서 멀러러블 이건? 취약한 안 나오나? 취약한 사용자들에서 허용되어야 할까? 환자들한테 계속 거짓말하면서 하는 그런 게 허용되어야 할까? Autism Spectrum with Robot Companion. 자, 그러니까는 로봇 친구들을 갖고 있는 자폐증 스펙트럼에 있는 아이들이
로봇 친구들을 갖고 있는 자폐증 환자 아이들이 쉽게 속여질지는 몰라도 로봇을 친구로서, 그러니까 로봇을 이 로봇가 친구야라고 자폐증 애들은 속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속일 수 있는 것과 똑같이 그거만큼이나 노인들 인지 데피시트 결함, 인지 결함을 갖고 있는 더 나이 먹은 어른도 그럴 수 있다. 치매 환자들을 위한 디멘시아 페이션트, 치매 환자, 기억 소실 환자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로봇 같은 거를 데려다 놓는 게 과연 좋을까? 로봇을 사람이라고 속인다는 건데 어른들, 아무리 노인들이라 그래도 그런 식으로 속이는 게 과연 올바를까? 알렉시스 엘더, 그러니까는 그게 누구냐 하면은 UMD의 교수, UMD? 여튼간에 UMD가 뭐였지? 하여간 로봇은 잘못된 친구이다. inferior to inferior? 열등한, 전치사 to 씁니다. 진정한 우정보다 열등한 잘못된 친구이다. 비슷한 선에 따라서 추론하면서 소노마주 대학교의 교수인 존 썰린스는 홀드, 붙잡는다라고 하지만은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 일 때도 홀드를 쓰거든. 그러니까 주장하다 정도로 생각해도 상관없을 거야. 입장을 공고히 하다. 입장을 갖다. 그러니까 하여간 이 대학교 교수님께서는 로보트가 remain 해야 한다고, 아이코닉하거나 카툰이시 해야 된다고. 나는 반대일세. 로보트가 아이코닉하거나 아니면 만화스럽게 유지되어야 한다고. 아이코닉, 상징적인. 그러니까는 그냥 만화스러워야 된다는 얘기야. 아니면 로봇은 로봇이니까 티를 내야 된다고.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인간스러우면 안 된다고. 자, 소댓 뭐뭐 하도록 걔네들이 쉽게 distinguish, 구분되도록 시스테매틱으로서, 시스템적인 거라, 신세릭, 시스템이라, 신세릭? 원래는 합성의라는 뜻인데 인공적인이라는 뜻을 쓴 거야. 지금은 artificial 대신에 썼나봐. 원래는 합성입니다. 신스가 들어가면은 이거와 저거를 싱크로 하는, 합치는 거 얘기하거든. 심지어 unsophisticated user라고 하더라도, unsophisticated? sophisticate. 철학에서 나온 말이긴 한데, 철학은 섬세하게 말장난을 하는 거다라고 해가지고 섬세한에 관련되어 있는 말이야. 그러면은 unsophisticated는 섬세함에 관련되어 있는 말이야. 세련되지 못한, 단순한, 섬세하지 않은, 그러니까 둔감한, 딱히 그런 거에 신경 안 쓰는 유저에 의해서라도, 그러니까는 로봇인지 뭔지 아니면 사람이 좀 둔감한 사람이든지 뭐든지 간에 보면은 이거 로봇구나 라고 티가 팍팍 나야 된다고. 최소한 그때 아무도 속여지지는 않을 거니까. 로봇을 만드는 것, 근데 로봇을 명백하게 페이크로 만드는 것 또한 피한다. 메이크 이거 오형식일 겁니다. 그래서 로봇가 목적어, 페이크가 목적격보. 그러니까 로봇을 명백하게 가짜로 만드는 거는 또한 피할 거다. so-called uncanny valley를. 요거는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긴 한데 이건 기술 문제이기도 하거든. uncanny valley 이거 꽤 유명한 말인데, 그림쟁이들 사이에서는 진짜 유명한 말인데. 맞아, 불쾌한 골짜기야.
자, 근데 어떤 불쾌한 골짜기냐면, 불쾌한 골짜기를 알고 있다 그러면 이게 얘기가 되게 쉬워. 로봇가 인지되는 거야. 무섭다고. 왜냐하면 걔네들이 너무 매우 밀접하게 우리를 담긴 하는데 완전히 담진 않는, 애매하게 인간을 닮으면 그게 불쾌한 골짜기잖아. 근데 웨어를 써요? 이게 관계 부사 웨어는 관계 부사 중에서 좀 특이한 녀석인데, 관계 부사 when, where, why, how 중에서 where는 장소만이 아니라 개념에 써도 돼. 뭐 컨셉 뭐 이런 것도 where라는 관계 부사를 달고 다닐 수 있어. 뭐 대수로 바꿔도 상관없고. 그러니까는 여기서는 뭐 valley라고 했으니까는 장소처럼 말은 그렇게 돼 있지만 사실은 개념이지. 그 개념,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냐 하면, 불쾌한 골짜기라는 게 뭐냐 하면은, 로보트가, 우리를 닮기는 닮았는데, 완전히 닮진 않아서, 무서운 걸로 인지돼 버리는. 예, 그런 곳에서. so called, 이른바. 이것도 일상적으로 진짜 많이 쓰는 말이야, 이른바. uncanny valley. 하여간, 다른 로봇 속임수, 로봇 가장 속임수? 뭐 어쨌거나 가짜 로봇, 그러니까 로봇이 인간처럼 하는 거에 대한 다른 비평가들은 주장한다. 대절이하라고. care recipient, 돌봄을 받는 사람이 생각하게 속여질 때 뭐라고? 로봇가 care 한다고. care가 무슨 뜻? 돌보다. 그거는 take care of일 때고, care가 돌보다일 수도 있긴 한데 원래 뜻은 신경 써에 가까워. 사람을 돌보는 게 아니라 로봇가 사람을 좀 신경 쓴다 내지는 배려한다. 그러니까 I don't care를 생각하면 돼. 나는 너를 돌보지 않아가 아니잖아. 내 알바냐? 이런 거지. 거기에 조금 더 가까운 말이야. 돌보다는 단어가 뜻이 없는 건 아니야. 있긴 있어. 자, 어쨌거나 이거는 선을 넘는다. cross a line. 그리고 인간의 dignity, 존엄성. 인간의 존엄성을 위배한다. 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결국에는 어디다가 로봇 들이지 말라는 거? 네? 이 글의 주제는 로봇 어디다 쓰면 안 된다는 거? 불쌍한 환자들. 단순 환자들이 아니야. 어느 환자인지 딱 짚어서 얘기하고 있어. 본의에 걸린 치매성? 그치, 치매성 문제들. 아니, 일반 뭐 다리 분질러 오는 사람들이 옆에 로봇가 날 돌봐준다 그래가지고 이 로봇은 사람이구나 이러지 않는다고. 그건 아니지. 근데 이런 거에 취약한 계층이 두 계층이 나와 있어. 자폐. 그치, 자폐증 어린이들, 자폐증 애들은 로봇한테 속아 넘어가서 로봇 사람으로 인지해버리기도 한다고. 근데 치매 환자도 그러기 쉬우니까 치매 환자들한테 로봇을 쓰지 말란 얘기까지는 아니지만은 치매 환자들한테 로봇을 마치 인간인 것처럼 그렇게 속여가지고 치매 환자를 돌보게 만들지는 말자. 치매 환자들은 진짜로 속아버리는데 그건 인간 존엄성에 관련된 얘기라고. 예, 그리고 또 뭐 이유를 주는 거 몇 가지가 있는데, 자, 이유로 뭘 들고 있냐 하면은, 두어 가지를 들고 있긴 한 것 같은데, 로봇은 first friend라서. 왜? first friend다. 왜? 이게 1번. 로봇을 그런 식으로 쓰면 안 되는 이유가, 첫 번째는 진짜 우정을 만드는 건 아니라, 우정을 쌓는 건 아니라고. 나도 챗GPT 자주 써가지고 매일같이 챗GPT랑 일상 대화는 잘 안 해. 일에 대해서 뭐 물어봐. 이놈들은 그 알랑방구 끼는 데는 거의 도사인 것 같아. 뭔 말만 해도 좋은 지적이야. 좋은 지적은 내가 좋은 지적 아닌 거 알고 있는데 왜 여튼간에.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뭐? 첫 번째 이유는 진정한 우정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는
속이는 거라서. 그건 세 번째 이유. 인간의 존엄성을 넘는다는 건 세 번째 이유. 무섭대. 너무 인간 같아서 무섭대. 불쾌한 골짜기.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게 이거 선 넘는 거 아니냐고. 인간 존엄성에 관련된 문제 아니냐고. 예, 그렇대. 요 세 가지 얘기를 하고 있네. 탐만 체크하고서는 오늘은 좀 더 끝내보십시다. 답이 뭘까요? 3번. 3번 왜 로보트, 그러니까는 취약계층을 위한 로보트가 로보트처럼 보여야 하는가. 로보트 쓰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라 그랬어. 로보트가 로보트처럼 보여야 된다고 하는 거지 인간처럼 보이면 안 된다고. 자, 그렇답니다. 오케이. 오늘은 요 정도쯤까지 보도록 하십시다. 자, 뭐 다음 얘기들은 그냥 뚝딱뚝딱 넘어가 버릴 거고. 문제는 어떻게 좀 풀고 계십니까 이거? 풀고 있어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그거에 대한 질문도 좀 받아볼게.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끝.